오늘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했는데 오늘 지금 속보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속보가 나오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보면 법인세 최고 세율 22%로 인하, 네. 또 1주택자 네.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네. 이런 얘기를 내놨고 또 뭐 증권거래세 0.2%로 인하하고 연금저축 IRP 연간 한도 900만 원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단계적 인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민간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 바꿔서 네. 복합 위기를 극복하겠다. 민간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 이게 네. 어제 이 음.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아까 2시부터 이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시부터 이제 그 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를 방향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음.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어제 그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야, 이미 네, 나왔군요. 네. 어제 그 국민의힘의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당정 협의를 했죠. 맞습니다. 그 자리에 뭐 추장관뿐만 아니라 이 경제부처 장관들 다 같이 가가지고 이미 사실상 사전에 내일 우리 발표하기 전에 그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 알려주고 내용 알려주고 조율하는 거죠. 그렇죠. 조율하고 그건 이제 기본적인 해왔던 뭐 방식이니까. 그리고 당의 이제 정치권의 이제 협조 내지는 어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제도적인 어떤 협조 이런 걸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당연히 당정 협조를 그 협의를 하는 거고 네. 어제 일정 부분 이 내용들이 공개가 됐고 오늘 아마 이 내용들 그대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까 오전에 이제 그 대통령이 또 이 내용 아까 방금 박정 기자 얘기한 것처럼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서 어제 저도 뭐 그 내용을 같이 좀 봤는데 말씀하신 전체 요지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장관 그 워딩 한번 제가 그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뭐 주요국의 통화 긴축에 이런 뭐 대외 리스크, 뭐 뻔한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냥 고물가 상황, 네. 그다음에 성장 둔화, 뭐 이것도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미 다 예상이 됐고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다시 또 얘기하면서 뭐 해외발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또 아침에 또 모였어요. 추경호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또 금융위 부위원장, 뭐 또 경제 뭐 부처 오늘 이제 그 미국 FOMC 발표한 이후에 아침 새벽에 또 모여가지고 굉장히 뭐 기사 뭐 제목에는 다른 뭐 되게 뭐 얼굴 표정이 뭐 진중하고 되게 뭐 그 딱 굳어진 표정이었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전하던데 네. 당연히 굳어질 수밖에 없죠. 웃을 수는 없을 거고. 비상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비상 상황해가지고 이게 내놓는 게 과연 맞는 그 방법인지는 정말 좀 더 따져봐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경제 운영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그리고 시장으로 그리고 규제를 또 줄이고. 완화하고 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또 그 얘기도 했어요. 공공부문, 노동도, 교육도 이런 거 부분도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이 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뭐 위기를 맞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뭐 추경호 장관은 표현대로 경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제 타격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엊그제 대통령이 선제적 조치. 물가 안정에 대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된다. 아니 무슨 이제 와서 무슨 선제적 조치를 해요? 지금 물가 상승으로 나온 얘기가 언젠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표현이란 것도 되게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 중요한데 사실은 제발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아니 무슨 물가 상승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선제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을 얘기를 하려면 이미 그런 얘기 하려면 작년부터 나왔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미 경제팀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이제 와서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사실상 반증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박정희 얘기했지만 대통령도 얘기했고 최근 얘기했지만 지금 무슨 뭐 이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법인세나 뭐 그다음에 유류세도 인하도 하고 종부세도 인하하고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네. 법인세 최고 세율 22%로 인하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자, 어쨌든 이 기업인들이 볼 때는 세금 깎아준다니까 뭐 좋은 거고 사실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14억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세금 덜 내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이 쭉 이 헤드라인만 딱 보면은 글쎄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업 프렌들리, 비즈니스 프렌들리 쪽으로 가는 모습. 또 집을 가지신 분들, 뭐 1가구 1주택자라고는 얘기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런 방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네, 지금 이 최근에 더 불거진 지금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현장에서는 경기가 급속도로 지금 침체가 되고 있고 물가만 오르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것을 대놓고 지금 전문가들도 대놓고 막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제가 만난 어떤 교수는 아마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일 텐데 아마 그 선생님 표현으로는 단군 일에 최대 경제 위기가 올 수도 몰라 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단군 일에 당군이라면 아니 그럼 그 지난 예전에 IMF 요한위기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자기 그냥 어. 얘기인데 그만큼 예. 되게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미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 얘기했어요. 퍼펙트 스톰 온다고 뭐 비슷하게. 근데 그때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이게 위기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막 그 쉽게 말하면 야당의 어떤 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으나 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나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지금 정말로 우리끼리 얘기하는 쓸데없는 그런 그 불안과 갈등과 신뢰를 까먹는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경제 위기를 더 부채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지난 5월 24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삼성그룹에서 400조 원 투자 발표를 합니다. 삼성그룹 발표한 다음에 그날 LG 그다음에 뭐 현대차 해가지고 600조 원 투자 발표하고 그 다음 날에 포스코, LG, 뭐 SK 뭐 발표하면서 10대 그룹이 한 1,000조 원 투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그 업데이트가 잘 안 됐지만 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걸 사실상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기업 경영의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럼 이건 보통 기업들은 이 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렇죠. 기업들입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인데 그러면 이런 주요한 투자 기업들은 공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주주들한테 당연하죠. 알려야죠. 근데 이 내용들이 공시된 기업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요. 제대로. 어떻게 된 거? 준비가 좀 안 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 경제 전문가 아니 그렇게 중요한 투자 계획과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왜 그 이게 공시 의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그룹 임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왜 공시를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 자신들도 사실 이게 공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해야 될 건지도 모르겠어요. 몰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지금 투자 계획이고 네. 아직 구체화적으로 된 게 아직 크게 없다. 물론 지금 계획이니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각 그룹사별로 지금 이게 얼마씩 투자한다는 아직 좀 짜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뭐예요, 그러면? 그냥 정부 차원의 그냥 무슨 립 서비스 차원의 공수표 그동안에 날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하긴 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 하긴 해야죠. 5년 안에. 그래요. 5년 안에 하겠죠. 야, 그 뉴스만 보고 많은 분들이 진짜 이제 기업들이 돈을 푸는구나. 어마어마하게 좀 투자하고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추경호 장관이랑 그 다음에 이제 경총의 네. 그 재계 단체들이 또 모여요. 만납니다. 음. 만나서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정부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 발표했으니 정부도 우리한테 뭔가 좀 선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네. 이재용 부회장 포함해가지고 그런 기업인들 사면 아. 그 다음에 규제 완화 네. 그다음에 세금 감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요. 이것이 그대로 이번에 지금 발표가 나오는 거 여기 규제 풀어주고 법인세율 깎아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그럼 그게 이제 기업들이 그리고 이번에 53조 원 갑자기 툭 튀어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기재부에 발표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세수가 되게 많이 거칠 것 같은데 법인세도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풀어.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경기 세율도 침체 갈 수 있고 깎아주고. 세율을 깎아주고 그러면 53조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안 될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국채 발행. 그러니까 되게
야. 되게 아마추어적인 접근인 거죠. 어. 그리고 과거 옛날식 사고로 네. 정부가 막 윽박질러 가지고 지금 그 각종 일부 기업들 상대로 검찰 쪽에 어떤 수사 네네.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거에 맞춰서 간접적으로 어떤 그런 메시지 기업들은 거기 맞춰가지고 정부 출범 맞춰가지고 정말 야, 천조가 돈이 말이 천조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그대로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네. 정말 그 국민들 입장에서나 보면 되게 좋죠. 그리고 그런 투자를 통해서 일자로 늘어나고 네. 그런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되면 그만큼 임금이 또 들어온다는 거니까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경기가 선순환되면서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요구한 게 그럼 법인세 깎아줘, 규제 좀 풀어주고 그래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지라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 지금 경제운영 방향에 법인세 인하하고 규제 또 풀고 네. 어제도 그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한다는 얘기가 전부 다 한다는 얘기가 규제 혁신, 규제 풀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게요. 아니 이 경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이런 거보다 우리 국민들, 서민들, 또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 나올 거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기업에 대해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는 그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